예, 기계 요소 보정 갈게요. 뭐예요? 육각 볼트. 육각 볼트. 육각. 왜 육각이에요? 육각형이니까요. 육각형이니까. 육각.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규격이 있는데 여기에 4T라고 적혀져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 4T라고 적혀져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10.9라고 적혀져 있는 게 있어요. 10.9. 즉 이거를 표현하는 게 뭐냐면 4T라고 적어 놓은 거를 뭐냐? 4 kg F per 밀리미터 제곱의 인장 강도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10.9는 100 kg F per 밀리미터 제곱을 뜻합니다. 네, 이때 우리 교재 여기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 교재 페이지 213 페이지에 즉 25번 문제를 참고해 주세요. 거기 참고로 오타요. 좌우가 바뀌었어요. 네, 25번 수정해 주세요. 이렇습니다. 인장 강도 육각 볼트에 대해서 교재 213페이지 네,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통 볼트라기보다는 이거는 뭐냐면 이건 리머 볼트라고 말을 더 해요. 리머 볼트라고 말을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교재 214 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리머 볼트는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면 우리 플랜지 커플링이라는 곳에 이 리머 볼트를 사용합니다. 정도 이 리머 볼트, 육각 볼트에 대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스터드 볼트, 아이 볼트 기억해 두시고 근데 이 스터드 볼트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사가 계속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중간에 좀 평평한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있어서 이런 스터드 볼트도 있다. 중간에 평평한 면도 있는 스터드 볼트도 있다 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서 예상 문제 1번 보자. 무거운 물체를 달아 올리기 위해 훅을 걸 수 있는 거 뭐예요? 아이고 걸 수 있는 게 뭐예요? 훅 걸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맞죠? 아이 볼트.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문제는 63페이지에 있는 2번과 3번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전에 이제 60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에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도 한번 본다면 스크류 이스트레터 뭐예요? 분해용 60% 정도는 깎아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십자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막 전동 드릴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야마가 났어요. 야마가. 죄송합니다. 표준어가 아니네요. 즉 전동 드릴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십자가 변형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볼트를. 그래서 여기에 이 면적에 이 전체적인 면적 이 100%라면 이 100%에서 60%의 면적을 즉 뭐예요? 네, 빼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드릴로 판다는 거죠. 판 다음에 스크류 익스트랙터로 해가지고 네, 뺀다는 뜻이고 아까 전에 우리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토크에 이 점 체크해 두시고 문제가 아닌 해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트. 이때 너트는 이거 체크하세요. 너트. 나비 너트. 그 다음에 요번에는 아이 너트는 이렇게 생겼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서 한 장 넘어가 볼까요? 둥근 평화셔, 스프링 와셔, 이부치 와셔 이렇게 생겼다는 거. 네,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 볼게요. 와셔의 용도가 아닌 것은 뭐예요?
볼트 자리면이 재료의 강도가 강할 때 사용된다? 아니죠. 아니죠. 2번. 체결용 기계 요소 중 와셔의 용도로 틀린 것. 뭐예요? 틀린 거. 네. 이때는 여러분들 우리 문제 풀 때 어떻게 됩니까?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4번 있어요. 일단은 공부하실 때 문제 보고 답을 한 번에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버리는 걸 한번 연습하세요. 즉 이렇게 풀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몇 퍼센트입니까? 문제를 풀릴 확률은 맞출 확률은 25%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다 읽고 아닌 거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니네? 그러면 이 중에 하나네. 그럼 이때 우리가 접근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50%라는 답을 확률이 줄지 않습니까? 즉 문제를 풀고 바로 답으로 가지 말고요. 아닌 걸 버리세요. 뭐예요?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럼 와시용도 나 모르겠는데 틀린 거 읽어보죠. 볼트 지름보다 구멍이 클 때 이때 쓰여요. 그리고 접촉면에 바르지 못하고 경사졌을 때 네, 이때 쓰이고 그리고 다리가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 이때 쓰인다고요. 와셔. 우리 동전처럼 생긴 거예요. 동전처럼 생긴 거 평화셔. 이거를 우리가 자세히 생각하면 네. 그때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와셔는 고정할 때는 뭘까요? 나사나 또는 볼트 아니겠습니까? 즉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는 거예요. 3번 뭐예요? 옳지 않은 거 구멍이 클 때죠. 클 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71페이지 보신다면 볼트너트 풀림 방지법인데 네 이때 일단 기본적으로 현장에서는 볼트의 나사선을 테이핑하여 너트로 체결합니다. 이때는 뭐냐면 누수 방지 테이프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누수 방지 테이프 네, 체결할 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시험 문제 할 때 만약 이게 나와요. 좀 더 풀겠지만 그때는 이 테이프가 아니에요. 누유 방지 테이프라는 거를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그림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스프링 와셔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치는 이 부분, 그 다음에 로크너트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위에서 바라본 거예요. 이게 위에서 바라본 거. 그래서 작은 나사 이용한 거, 그 다음에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가 분할핀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찢어진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여러분한테 헷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이게 정규 너트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정규 너트, 이것도 정규 너트,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정규 너트, 이 부분도 정규 너트, 이 부분도 정규 너트. 일단 정규 너트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1번 볼게요. 볼트와 너트의 풀림 방지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볼게요. 이때 테이핑을 하여 체결. 이때의 테이핑은 아까 그 테이핑이 아니라고요. 네, 누유 방지 테이프가 아니라고요. 그때 네. 즉 그리고 만약에 누유 방지 테이프라 할지라도 이때 우리는 뭐예요? 유체의 누유 또는 누기를 방지할 때 사용하는 거죠. 네, 풀림이 아니잖아요. 풀림. 네, 여기서 말하는 테이프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전기 절연 테이프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전기 절연 테이프. 네. 아무튼 2번을 본다면 볼트너트의 이완 방지 방법이 아닌 것은 뭘까요? 동일한 크기의 너트를 2개를 넣는다. 넣지 않습니다. 네, 이때 우리는 절삭과 특수와
분할핀과 그 다음에 로크너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방법이 있고요. 동일한 크기의 너트 두 개는 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풀려요. 즉 가끔 보면요. 이것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욕심이 과하면 때로 화를 부르는 게 이와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두 개의 너트를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하는 방법 뭘까요? 이때는 로크너트에 의한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개의 너트를 사용하여 최초의 너트로 조이고 두 번째 너트를 조인 후 두 번째 너트를 잡고 최초의 너트를 약간 역회전시켜서 볼트 너트의 풀림을 방지하는 이한 방법.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로크너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아까 정규너트를 먼저 삽입하면 안 되죠. 로크너트를 넣고 그 다음에 정규너트를 넣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축을 볼까요? 축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그냥 한번 제가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술해 드린다면 일단 여기 이 부분 보세요. 미끄럼 베어링의 특징에 대해서 이 부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이 축에 관련된 건데 이 회전축을 지지하여 주는 기계 요소를 즉 회전축을 축을 지지해 주는 거. 저를 지지해 주는 건 여러분이죠. 즉 여러분은 저한테 베어링 같은 존재로서 즉 그래서 이 베어링 중에서 미끄럼 베어링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이 싸다. 베어링 수리가 용이하다. 충격에 잘 견디고 힘이 크다. 베어링에 작용하는 하중이 클 때 주로 사용한다. 사용 시 마찰 저항이 크다. 윤활유 주의 시 주의하여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걸 이걸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끄럼이 있으면 구름이 있어요. 구름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거 여러분들 구름에 대해서 이 또 장단점 딱 봐도 알겠죠? 구름이 더 좋은 거죠? 마찰 저항이 적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장점이 많죠. 구름과 미끄럼 베어링의 비교로 우리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돼요. 뭐예요? 구름 베어링에 대한 거예요. 구름 베어링에 대해서 뭐냐면 감쇄력이 좋은데 충격력이 크다. 이런 거는 이건 미끄럼이에요. 미끄럼. 이거 정도 보시고 구름 베어링을 사용한 감속기 운전 중 발생하는 진동 유발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 뭘까요? 오일 현상은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들 즉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내부는 아니다. 여러분 4번으로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베어링 장착 방법을 볼까요? 이때 베어링 장착 방법에 대해서 일단 여기서 이걸 기억해 주세요. 열박음. 열로 넣는다는 거예요. 일단 100도 범위에서 즉 최고는 120도 한계입니다. 한계 온도는 120도까지예요. 즉 까지 포함된 거니까요. 아무튼 그 이상이 가열되면 경도 저하가 된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굳이 이거를 즉 얘기한다면 여기는 이제 120도 초과가 되면
초과내면이라고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베어링 장착 방법으로 맞지 않은 것은 뭐예요? 무슨 기구를 통해서 넣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핀 펀치. 에휴. 우리도 대화로 풀어야겠죠. 기계도 살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화로서. 네. 힘으로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가장 적절한 건 100도죠. 100도 체크하시고, 축고장 원인과 대책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어디 파트를 보셔야 되냐면 이 두 가지만 좀 체크 부탁드릴게요. 설계 불량, 자연 열화 정도에 대해서 체크해 두시고, 네, 문제 풀러 한번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이때 축 구부림의 수리 방법에 있어서 이것이 있는데요. 이때 아까 전 그 짐크로 봤죠? 짐크로 해가지고 이 배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손 잡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조이지 않습니까? 이거 짐크로를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즉 문제는 뭐냐면 짐크로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범위 내에서 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문제 1번 본다면 그렇습니다. 축이 구부러졌을 때 교환하지 않고 정비 현장에서 수리 여부를 판단하여 수리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예요? 급하게 이어졌을 때가 아니죠. 아까 문제에서 뭐예요? 이거죠. 0.1에서 0.2 정도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죠. 뭐죠? 센터링 불량이 발생이 됐대요. 불량. 뭐예요? 안 좋은 건데 왜 갑자기 성능이 향상이 되겠습니까? 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다음 끼워 맞춤 용어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최소 틈새, 최대 틈새, 최대 젬새, 최소 젬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있고요. 설명을 드릴게요. 구멍이 있고요. 이 안에 축이 있어요. 축이 있어요. 근데 틈새를 볼게요. 이게 틈새를 본다면 이렇게, 그 다음에 즉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최소 틈새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해요? 최대 틈새라고 합니다. 이때 이거를 젬새에서 얘기한다면, 젬새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최대 젬새가 되고요. 이거는 뭐예요? 최소 젬새가 되죠. 즉 최대 틈새는 이거죠. 최대 틈새는 뭐예요? 최대 틈새는 최소 젬새랑 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 젬새는 구멍의 최소와 축의, 즉 구멍의 이 부분 아닙니까? 구멍의 최대 치수와 축의 최소,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나. 같은 말로는 이거는 이젠 최대 틈새가 되지 않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넘어가 보죠. 한 장 넘어가면 내륜 회전하는 베어링을 축이나 하우징에 조립할 때 일반적인 끼워 맞춤의 관계가 적당한 것은 무엇이냐? 1번. 내륜은 좀 억지로 해야 돼요. 내륜. 안쪽은 억지로 끼워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외륜은 좀 헐겁게 해야 되고요. 1번. 그 다음에 5번. 삭제. 이건 삭제.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네, 뭐 비슷하니까 여러분들 금방 사실 옳지 않은 거 내륜을 억지 키워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신다면 전동형 기계 요소의 보전, 전동형 기계 요소의 보전을 보신다면 이 부분 어느 부분을 보시면 이 두 개를 보자고요. 이 두 개. 레크와 내접 이 부분 이게 이제 직선 쪽인 거고 직선. 그 다음에 이거는 원에 대한 개념인 거고 뭐냐면 이제 좀 레크와 수정할게요. 피니언입니다. 피니언. 즉 뭐냐면 이게 레크예요. 이게 레크. 피니언은 이겁니다. 즉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변환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반대로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접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그려서 이게 이빨이 이렇게 하나의 원, 그 안에도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즉 그래서 여러분 이걸로 여러분들을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은 삭제하고 이 부분은 제가 좀 써드릴게요. 내접 기어는 이 문구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재정리해 드린다면 큰 기어 속에 작은 기어가 큰 기어 속에 작은 기어가 접하여 회전하는 기어로 가속기에 사용됩니다. 이게 내접 기어. 같은 말로는 인터널 기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두 개, 네, 스파이럴 베벨 기어 정도 기억해 주시고 이게 이제 2차 동영상에서도 네, 출제되니까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웜기어 볼까요? 웜기어. 이 웜기어도 체크 해주세요. 웜기어 체크.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 스코어링 접촉 마모를 본다면 이 부분 네. 이 부분 그렇죠. 정확하게 이닿게 할 때 여기 써 있네요. 백래시의 한 쌍의 기어를 머물 때 치면 생기는 틈새라고 한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의 축 방향의 길이 80% 이상 닿아야 한다. 그 다음에 백래시를 주는 이유. 네.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2차 동영상 문제랑도 연관돼 있어요. 이 부분은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스코어링 접촉 스코어링은 뭐예요? 접촉 마모 기어의 조립 분량을 얘기합니다. 스코어링은 이거다. 체크. 그 다음에 피칭. 즉 피칭 전이 박리예요. 박리.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저처럼 네,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아무튼 피칭 즉 박리가 돼서 즉 피칭 전 상태가 우리는 박리라고 합니다. 박리가 돼서 이제 피칭으로 가죠. 이때 포인트 뭐예요? 이의 표면에 가는 균열이 생겨. 이 부분이 뭐라고요? 표면 피로를 뜻합니다. 이 부분 기억해 두시면서 한번 문제 볼까요? 1번 기어 구동에서 E가 상대 측 입구리에 간섭을 일으켜 발열하고
윤활막 파괴로 금속 접촉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스콜링. 스콜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접촉마모. 접촉마모. 네. 네. 이거를 스콜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피로, 표면 피로 뭐예요? 피칭, 피칭. 그 다음에 나가 떨어지는 거. 네. 피칭. 그리고 초기 피칭을 우리가 박리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기아침의 표면 피로. 표면 피로. 표면 피로. 같은 말로는 박리. 같은 말로 초기 피칭. 네, 피로가 커지면 뭐라고요? 피칭. 그 다음에 피칭과 관련된 거 뭐예요? 피칭. 표면 피로. 대충 아시겠죠? 피읍. 피읍. 네, 그렇게 갑시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보신다면 여기서 제가 좀 문구가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즉 뭐냐면 여기 지우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삭제. 네. 그래서 라고 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구분 지은 거예요. 여기가 이제 1번, 여기가 2번 그림인데 이 그림을 뜻한 건 뭐냐면 힘을 뜻했어요. 이걸 힘. 그 다음에 힘은 이꼴은 뭐예요? 이동거리. 네. 그래서 우리가 사이클 할 때 뭐예요? 높은 기어로 우리가 운전을 하지요.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V벨트인데 벨트에 대해서 본다면 일단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을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쭉쭉쭉 봐주시고 V벨트의 종류에 대해서 V벨트의 종류 이거에 이렇게 생겼다 이거예요.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V벨트라고 하는데 단면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6가지가 있대요. M, A, B, C, D, E M, A, B, C, D, E로 6가지가 있는데 M이 가장 작고 E가 가장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 벨트의 길이는 조정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생산 시에 여러 가지 규격으로 제공한다. 이때 오타 여러분 이게 인치고요. 이게 인치를 넣어서 25.4를 해서 한 게 이게 밀리미터예요. 즉 이 밀리미터가 내려가고 유효 둘레 길이는 벨트 유효 둘레 길이는 인치입니다. 즉 그래서 뭐예요? 유효 둘레 길이는 30인치를 표시한다. A30은 네. 그래서 V벨트의 호칭 번호는 25.4 분의 벨트의 유효 둘레 인치를 해서 계산하게 되면 밀리미터로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유효 둘레는 인치, 호칭 번호는 밀리미터. 그 다음에 V벨트의 특징 체크합니다. 읽기만 하세요. 이런 게 있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정비입니다. 정비. V벨트의 정비. 우리의 설비 보전. 네?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좀 문구가 이상한데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바꿀게요. 기타 벨트. 기타 벨트 중에서 첫 번째 타이밍 벨트. 이것도 자주 쉴 때 됩니다. 타이밍 벨트. 네, 기억해 두시고 이건 솔직히 시험이 안 나와요. 있긴 있는데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래서 한번 문제 볼까요? 1번. 전동력 요소는 무엇이냐? 전달, 벨트. 그 다음에 V벨트의 정비에 관한 거, 먼 거는 뭐예요? 균일하게 쳐져 있어야 되죠. 균일하게. 그래서 1번 보시고 세 줄의 V벨트 어떻게 합니까? 한 줄이 노후가 됐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거는 세트입니다. 세트. 각 개인이 아니에요. 네.
화이팅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참고사항은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잠깐 본다면 여기 뭡니까? 여기 다 이제 타이밍 벨트에 관련된 문제예요. 다 타이밍 벨트. 네, 기타에서 타이밍 벨트에 관련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체인, 전동 정치를 보신다면 이 그림은 아까 뒷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삭제하자. 삭제. 다음 책에서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인의 종류를 본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체인의 종류. 체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체인은 원판 모양의 둘레 이를 만든 스프릿킷. 체인이 이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미끄럼 없이 큰 동력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요? 체인인데 이때 체인의 종류를 이때 체크합니다. 일단 롤러, 사일런트 이 두 가지. 네, 롤러랑 네, 이 부분. 그다음에 뭐 그렇습니다. 뭐 다 보면 좋죠. 다 공부하면 좋은데 일단 이걸 기준으로 가자. 네. 네. 포인트입니다. 핀틀 체인지는 일단 이거 중조속 네, 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롤러야, 우리. 네. 롤러야, 우리 자전거 오토바이고요. 그다음에 사일런트는 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게 롤러 체인이고요. 우린 많이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딱 봐도 복잡하죠. 즉 고석에 이때 장점보다는 여러분들 이때 체인 전동의 단점이 있어요. 단점. 네, 단점에 대해서 아무리 고속에 유리하게 사일런트를 한다 하더라도 네, 초고속에는 부적합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 예상 문제 볼까요? 예상 문제 보죠. 체인 전동장치 중 오프셋 링크에서 링크판과 부실을 일치화시킨 것으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즉 이 부분만 보면 끝이에요. 핀틀 체인. 네, 일체화시킨 거. 일반적으로 무엇입니까? 변속이 가능한 거. 문제 답이 있죠. 변속의 변속기. 이걸 변속기라고 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때 우리가 쓰이는 게 이제 체인식 이제 무단 변속기 관련돼서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어용에서 보신다면 클러치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전자 클러치에 대해서 이제 전류 계통을 확인한다는 뜻인 거고, 클러치, 그 다음에 브레이크에서 보신다면, 근데 이제 문제를 볼게요. 제동 장치로 사용되는 것은 뭡니까? 브레이크를 뜻합니다. 브레이크. 그 다음에 브레이크의 역할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마찰을 증가시켜서 우리가 이제 하지 않습니까? 마찰. 우리 브레이크 마찰을 감소시키진 않죠. 네. 감소시킨다는 건 그거겠죠. 브레이크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제동이 브레이크고요. 가동을 뜻하겠죠. 가동. 네. 제동과 브레이크는 같은 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해당되지 않는 거. 네. 밴드, 블록, 디스크. 여기를 봤을 때 틀린 게 이거예요. 전자는 아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내장된 코일에 의해서 전자력 회전력을 전달하는 거. 클러치는 전자 클러치다. 라는 정도. 네.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5번을 본다면
전자 클러치의 작동 상태가 최근 변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일상 점검 아니겠습니까? 먼 것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 기계 요소의 보전을 볼까요? 관이음새 추가합니다. 이음새 기능은에 대해서 관로의 연장, 관로의 곡절, 관로의 분기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방법이 좀 중요해요. 이 방법에서 가장 여러분들 괴롭히는 게 이게 다 괴롭히는 거라서 이게 그래도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신축을 좀 더 기억해 주시고 일단은 용접은 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고 플랜지 이음은 같은 말로는 나사 이음이라고 하고요. 플레어 이음은 플레어를 만들어 어떻게 용접한다? 여기도 용접한다. 용접 이음한다. 그러니까 플레어랑 이 용접 이음랑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구분 져주시고 시축 이음 같은 경우는 뭐예요? 허용하고 축의 방향을 과도 응력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 신축이 가능한 이음새를 사용한다. 네, 이 정도 기억해 두시고 유니언 뭐예요? 정비를 위해서 분해가 필요가 있을 때 쓴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철관 이음은 주철관을 지하에 매설할 때 쓰인다. 네,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서 예상 문제 1번 볼게요. 관 이음새의 기능이 아닌 것 뭐예요? 웬 상호 운동을 합니까? 관 상호 운동 저희 이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에 손을 잡는데 운동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는 뭐 2번은 여러분 나사 이음은 플랜지 이음 나사는 플랜지를 뜻하고요. 아무튼 여기서 아닌 것 즉 같은 게 두 개가 있네요. 이럴 때는 우리가 뭐예요? 답을 찾을 확률이 50%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답은 2번 올더 미음은 없죠. 3번 볼게요. 관경이 비교적 크거나 뭐예요 이거? 내압이 높은 배관 연결할 때 분해가 가능하다. 포인트 분해 뭡니까? 분해. 그 다음에 4번 포인트 뭐예요? 용접이 힘들 경우 용접 이음하는 경우 용접이 힘들 경우니까 용접이 가능하면 용접이겠죠. 힘들 경우 하는 용접 플레이어. 그 다음에 뭐예요? 팽창 수축을 허용한대요. 신축이 가능한 문제의 답이 있네요. 문제만 잘 읽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분해할 수 있대요. 분해 유니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계장치 보전을 가볼까요?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밸브예요. 밸브 플레이트. 이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괜히 두껍게 한 게 아니에요. 네,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두껍게 했습니다. 이 부분 밸브 플레이트. 네, 이때 뭐예요? 압축기 밸브 플레이트 교환 시 유의사항을 좀 봐주시면서 문제 볼게요. 밸브 플레이트 교환 요령 중 틀린 것은 뭐예요? 틀린 것은 절대 뒤집어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마모되는 건 뭐예요? 마모된 건 죄송합니다. 버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깎여서 우리의 마음은 당구공처럼 둥그러지지만 즉 우리가 기계 장비 정비를 할 때는 마모된 것은 교체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펌프의 점검 및 정비를 본다면 일단은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오, 많죠? 정말 많죠? 이게 읽기 싫죠?
저도 부담되는 거 이거 볼게요. 원심, 식, 벌류트, 체크. 그 다음에 용적식에서 즉 이 두 개에 대해서 왕복식, 회전식에 대해서 피스톤이냐, 플런저 펌프냐, 기어 펌프냐 정도만 이렇게 이 정도만 보자. 네, 이 정도만 보자. 그리고 더 이상 봐봤자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추스려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벌써부터 머리 아프시죠? 제가 이걸 마우스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보면 원심식. 여기 원심식. 그 다음에 왕복식, 회전식. 정말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이 왕복식. 피스톤. 뭐예요? 고압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심식은 중소량이에요. 즉 대용량에는 적합하지 않는다 정도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볼까요? 다 여기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전 4번, 5번을 볼게요. 4번. 펌프 내부에서 네, 동일하지 않는 거. 호토장과 다른 거가 비교해 동일하지 않은 것. 네. 딱 봤을 때 이때 그냥 회전식이에요. 왕복, 즉 고압을 발생시키죠. 그 다음에 기어 펌프에 관한 거. 즉 이때는 뭡니까? 기포 발생하지만 유압 펌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아무튼 문제에 많이든 또는 도든 있으면 답이 될 확률이 많다. 지금 옳은 거에서.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본다면 4번 같은 경우는 이게 베인 펌프예요. 베인 펌프. 를 뜻해요. 네. 여러분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게 나왔다. 그럼 다른 파트에서 쉬운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다른 파트에서는 쉬운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좀 난이도 있는 문제죠. 제가 아까 전에 보라는 그 기어 펌프 회전식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되지만 그냥 포인트. 네, 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정말로 제대로 방해한 거예요. 방해. 네, 간단히 말할게요. 일단은 이 수동력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거를 소요 동력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LS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LP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축동력을 펌프 축동력이라고 해요. 펌프 축동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굳이 살릴 수 있다면 이 정도 알고만 계시고, 그 다음에 펌프의 동력은 뭐예요? 소요 동력과 그 다음에 여기 펌프 축동력으로 나뉜다는 건데, 이게 우리가 공유압 파트 6파트에 있어요. 거기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해드리고 결론은 이게 동그라미 2번이 돼야 되고, 그냥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공유압 파트 때 공부합시다. 이건 날려요. 삭제, 날립시다. 날려요. 여러분들 공부 방해돼요. 여기서는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공유압 파트 관련돼서 하시는 게 낫다. 즉 그나마 이제 효율을 본다면, 펌프 효율을 본다면 이때 좀 한다면 펌프 수동력보다는 소요 동력으로 통일합시다. 우리 교재는 소요 동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축동력을 펌프 축동력으로 나뉜다. 그 다음에 여기가 소요 동력, 소요 동력으로 통일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타입니다. 이게
여기가 뭐냐면 이게 펌프 축 동력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좀 큰 실수죠. 네, 펌프 축 동력분의 소요 동력을 우리는 펌프의 전 호율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손실 동력 대신에 이 문구 대신에 우리 기계 손실로 통일합시다. 기계 손실로 통일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펌프의 효율은 즉 펌프 축 동력분의 소요 동력으로 그 다음에 이제 수력, 기계 효율, 최적 또는 이제 용적 같은 말인데 이 효율을 이렇게 곱한 거, 이 곱한 것을 우리는 펌프의 전 효율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이것도 솔직히 욕심 좀 낸 거예요. 욕심을 좀 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메인이긴 하지만 이 셋 중에서 더 중요한 건 이거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거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자. 네, 이론 토출량 나오는 양이 이론적으로 계산한 거랑 실제적으로 나온 거의 비율을 우리는 최적 효율이라고 말한다. 또는 용적 효율이라고 말을 한다. 정도까지만 아시고 위에 동력은 제가 이제 우리 교재 페이지 145페이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죠. 유압 펌프의 용적 효율이란 네,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이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펌프의 토출 만약에 아무 말도 없다 그러면 이 앞에 이론이 있는 거예요. 이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체크해 주시고 공동현상이란 무엇이냐? 캐비테이션 무엇이냐? 아이고. 공동현상에 대해서 보신다면 포인트 해결. 유체가 증발하여 소음과 진동을 수반하는 현상으로 기포가 발생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기포, 공동 캐비테이션 같은 말이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방지법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흡입양정을 작게 한다 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 외에 여러분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네, 읽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수격 현상이 있어요. 수격 현상은 뭐냐면 관로를 때리는 거예요. 뭐냐면 수격, 물이 때린다. 워터 해머. 그 관로. 포인트는 관로예요. 관로에서 관내 압력이 상승이 되면 그렇다. 항상 방지법. 이 방지법에 대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예요? 펌프 운전 중에 무슨 현상이요? 서징 현상. 펌프 운전 중에 서징 현상. 운전 중에 서징 현상이다. 네, 이 부분이 서징 영향이다. 처음에 네, 이 부분이다. 서징 현상. 뭡니까? 펌프에 공기실을 설치하여 서징을 방지할 수 있다. 네, 뭐예요? 여기가 유체 유량 변화에 의해서 뭐예요? 주기적으로 변동하여 펌프 입구 출구에 설치된 진공기 압력계의 지침이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규칙적으로 흔들리는 거. 서징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상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펌프에서 압력이 국부적으로 낮아져서 기포가 생겨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는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캐비테이션. 그 다음에 흡입 양정을 어떻게 합니까?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즉 네? 흡입 양정을 즉 이렇게가 기준이었다면 이거를 낮게 해라. 이거를 좀 낮게 해라는 것입니다. 낮게 해라. 그 다음에 3번 관내 수격. 그 다음에 주기적
주기적 서징. 네, 서징입니다. 서징 현상. 펌프의 보수 관리 한번 볼까요? 한 페이지 넘어가면 이때 여러분들 이거 있어요. 고장 원인과 대책인데 고장이 된 거예요. 기어 펌프. 기어 펌프가 아까 뭐라 그랬죠? 회전이죠, 회전. 회전인데 이때 뭐요? 기어 펌프 작동 시 오일의 일부가 기어의 맞물림에 의해 두 기어의 틈새에 갇혀서 다시 원래의 흡입축으로 되돌려지는 현상을 말한다. 되돌려지는 거. 그래서 대책은 뭡니까? 기어 펌프의 측판에 도출홈을 설치한다. 그래서 예상 문제, 그래서 페인 현상,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발생되는데, 뭐예요? 뭐가, 왜 베어링 하중이 왜 감소됩니까? 네, 베어링과, 네, 아무튼 3번 보신다면, 즉, 도출, 홈을 설치하는 이유는 페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네. 네. 이때 페인 현상은 우리 고압이 발생이 되고 기어의 진동이 되고 소음이 발생이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송풍기 볼까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을 냅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송풍기의 구성도 한번 보시고 설치 한번 눈으로 보시고 점검인데요. 점검에서 여기서 제가 그나마 추스려 드린다면 점검. 우리가 해야 될 건 점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3번 체크, 5번 체크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이게 전동기축과 반전동기축 뭐냐면 이게 뜻이 뭐냐면 전동기 반대 방향 전동기 축에 네, 이 문구는 전동기 축 반대 방향을 뜻해요. 전동기 축 반대 방향. 즉 여기도 그렇죠. 반전동기 축 방향으로 이 말이란 이 말이에요, 이 말. 전동기 축 반대 방향으로 아무튼 이 두 가지 체크해 주세요. 네. 뭐냐면 송풍기 축의 온도 상승에 의한 신장에 대한 대책이 신장 늘어난다는 거죠. 보면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에요, 대책. 뭐냐면 그래서 전동기 축 베어링은 고정을 하고 반전동기 축, 즉 전동기 축 반대 방향으로 신장이 되도록 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즉 신장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이거를 신장할 수 있게끔, 즉 전동기 축 반대 방향으로 신장될 수 있게끔 우리가 대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볼게요. 송풍기의 주요 구성이 아닌 것은 체인은 아니죠. 그 다음에 5번을 볼까요? 5번을 본다면 뭐예요? 네, 이 문구 신장되도록 한다. 네, 신장되도록 해야 됩니다. 네, 제한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압축기 볼까요? 압축기. 일단 압축기, 왕복식 압축기에 대해서 뭡니까? 왕고를 생각하자. 고압이 발생된다. 그 다음에 왕복 피스톤 이 부분 체크해서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압축기 밸브 이 부분 스프링 교환 시 이 부분 이 파트 한번 읽어주세요. 이 파트 정도. 그 다음에 표가 나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압축기랑 이 부분 메가파스칼 이 정도에 대해서 네, 송풍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즉 이 두 가지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네, 즉 가장 헷갈리지 않은 하나를 기준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네, 헷갈릴 수 있다. 즉 그래서 압축기를 기준으로 그것만 하시면 돼요. 다음 중 사용 압력이 0.1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높은 압력의 기체를 송출하는 기기는 뭐예요? 0.1 메가파스칼요. 메가파스칼 0.1 뭐예요? 압축기. 그래서 압축기. 그 다음에 왕복 피스톤 뭐냐면 10에서 압축기. 일단 요거는 뭘까요? 널리 사용되는 압축기. 이 정도는 고압이에요. 그러니까 2번에 1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잘못된 것은 딱 문제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죠. 뭐예요? 교환하지 않는다? 교환해야지. 맞죠? 문제 보지도 않고 풀 수 있는 문제 3번입니다. 3번은 4번이죠. 답은.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고압의 발생이 불가능하지 않죠. 뭐예요? 여기까지는 페이크였고 실질적으로 문제의 시작은 여기부터 시작하죠. 왕복식 압축기의 특징을 옳지 않은 것. 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다 고압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감속기에 관련된 거였어요. 감속기. 감속기에 관련된 거 여기서의 여러분들 종류랑 그 다음에 웜기어에 대해서 네. 이 부분의 특징 웜기어 그림 같은 경우는 우리 페이지 80페이지를 보시면은 네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 참고하시면서 가장 좋은 거는 진동과 소음이 적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기억해 두시고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기의 점검 및 측정이라면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체크해 두실 게 이거 전동기의 과열 원인 이 부분 체크합니다. 이 부분 여기서 특히 냉각이 불충분할 때 그 다음에 진동 및 회전 이 부분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진동이에요. 진동. 위에는 과열이고요. 과열. 진동과 과열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기의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 뭘까요? 전동기의 원인에서 불능의 원인 이 부분 네 대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동기가 기동하지 않는 원인은 뭐냐면 가장 적당한 것 같은 경우는 선이 끊기면 되겠습니까? 아예 운전하지도 않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아닌 것은 네 기동 불능이 아닌 것은 뭐예요? 마모가 된 거. 네. 그 다음에 진동이면 뭐라고요? 진동이면 냉각 불충분은 아니다라는 거. 냉각 불충분은 뭐예요? 이거는 열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기동 불능은 아예 운전조차 하지 않는 것. 일단은 베어링이 마모가 되면 나중에 이게 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결과적으로 열과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것도 열이랑 문제가 되는 거겠죠. 열. 네. 이상 3파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